안녕하세요. 챕터 5 가설 검정. 자, 드디어 이제 가설 검정이네요. 통계 절차 중에서 가설 검정은 데이터를 갖다 수집하고 정제하고 추정하고 지난 시간까지 한 추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설 검정입니다. 자, 이 가설 검정은 자, 이렇게 총 6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처음에 가설 검정의 기초. 자, 가설 검정이라는 건 뭔지 우리 가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검정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가설 검정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확인하고 그다음에 가설 검정할 때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설 검정의 기본. 그다음에 단일 모집단만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두 모집단까지 해보면은 우리가 모두 가설 검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오늘은요, 이렇게 두 가지 앞에 이렇게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설 검정의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설 검정이란 뭔지, 그 다음에 가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거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자,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설 검정에도 오류 있다 그랬죠. 이거를 갖다가 1종 오류, 2종 오류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가설의 검정력 이라는 것까지 우리 확인해 보면 가설 검정의 오류를 우리 확인해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설이란 자, 어떤 주어진 사실 혹은 조사하고자 하는 사실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나 추측을 얘기합니다. 자, 통계학적으로 모수를 추정할 때 모수가 어떠하다 혹은 어떠할 것이다 라는 조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죠. 자, 이런 조사자의 주장이나 추측을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립된 가설이 모집단에 관한 내용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자, 요걸 갖다 파악을 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 가설 검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검정하는 거 이걸 가설 검정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가설의 종류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다 그랬죠. 자, 귀무가설. 자, 자, 돌아간다는 얘기죠. 어디로요? 제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어온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아래 예시를 보면은, 자, 어떤 스포츠 음료를 갖다가 우리가, 용량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그 음료수 드실 때 이거 다 확인하고 드시나요? 겉에 적혀져 있는 미리수가 맞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일반적으로 믿는 이런 가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시를 통한 이거를 왜 측정을 합니까? 300ml라는 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길 거 아니에요. 의심이 없다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0, 할 필요가 없다,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hypothesis 하는데 이거 귀무 하니까 0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귀무 가설을 H0, 0으로 돌아간다 해서 0가설, 귀무 가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null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라면 연구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귀무가설 연구를 할 의미가 제로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스포츠 음료 귀무가설을 세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음료의 용량은 제품에 표기된 300ml가 맞다. 자, 이렇게 귀무가설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구가설, 대립가설이 있다 그랬죠. 자, 대립가설은 뭐냐면 뭐에 대립하는 거예요? 귀무가설에 대립하는 거. 아까 300ml에 맞다라는 거에 대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300ml가 아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역시 영어로는 안티포세시스입니다. 근데 이 귀무가설은 0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이포테시스의 1, 자, 0과 1로서 대립된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 연구, 요 예제를 보면은 우리가 300ml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다라면 그걸 갖다가 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구할 의미가 있다, 연구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대립가설을 우리가 연구가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의 대립은 연구할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 그래서 대립가설은 연구를 하면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을 찾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음료수에 적혀져 있는 그런 비리수가 맞지 않다라면 알려야죠.
그래서 그걸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연구가설과 대립가설, 귀무가설, 대립가설.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가설 검정의 절차입니다. 자, 가설 검정. 자, 역시 가설 검정에도 순서대로 따라서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가설을 먼저 세워야 되죠. 가설을 세우고 어떤 가설을, 자, 그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운 다음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할지 유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각력 안에 들어가는 게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거를 계산해내죠. 그 다음에 어떤 가설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가설의 수립 볼게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중에 어떤 가설을 택할 것인가 판단하는 유의 수준 알파를 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각력. 자, 알파에 해당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 지난해 추정에서도 배웠었지만 어느 정도면 용인될 것인가, 그 용인되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용인되지 않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기각력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양측 검정을 할 것인지 단측 검정을 할 것인지. 자, 우리가 솔직히 300ml가 음료수가 된다라면, 자, 300ml가 되는 게 넘는 게 좋습니까? 안 넘는 게 좋습니까? 일단 300ml라면 여기에 딱 맞아야 되는데,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한다라면 양측 검정이고요. 적으면 안 된다라는 거 하는 게, 요것만 보는 게 단측 검정입니다. 자, 통계량. 자, 수집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에 필요한 통계량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음료수를 다 열어서 그 다음에 용량을 재야 되겠죠. 그리고 기각력이랑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자, 기각력과 비교한 다음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자, 300ml가 된다와 300ml가 안 된다라는 걸 갖다가 어떤 거를 택할지 결정을 하는 거. 이게 가설 검정의 절차입니다. 자, 가설 검정에도 오류 있다 그랬었죠. 자, 가설 검정의 오류란, 자, 모수를 추정하는 경우 항상 모수와 통계량 사이에는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음료수를 실제로 봐도 밖에 있는 미리수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어떻게 나느냐? 좀 많아요, 보통. 자, 이런 오차를 갖다가 가설 검정의 오류라고 하는데, 자, 일종 오류 해서 볼게요. 일종 오류라는 거는, 자,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됩니다. 근데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자, 귀무가설 300ml가 맞다. 맞는데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 이게 오류입니다. 일종 오류. 자, H0를 기각할 확률을 알파라고 한다면 채택하게 될 확률은 1-알파죠. 자, 가설 검정을 위해서 유의 수준을 나타내는 알파 값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종 오류는 뭐냐면, 자, 일종 오류가 귀무가설을 갖다 채택해야 되는데 기각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종 오류는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되는데 채택하는 경우입니다. 반대죠. 자, 요거 두 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래요. 자, 귀무가설을 기각하여야 됨에도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경우를 베타라고 한다면, 자,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이 옳을 확률 1-베타가 됩니다. 자, 알파와 베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무가설 원래 맞는 건데 기각해버리는 거. 원래 맞다라는 걸 갖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는데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귀무가설을 채택을 해야 됩니까? 기각을 해야 됩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상이 없지만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 오류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종 오류는 실제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일종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종 오류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더 심각합니까? 실제로 심각한 거는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됨에도 기각하는 경우가 더 심각하겠죠. 자, 오류 종류 중에서 가설의 검정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가설의 검정력도 여러분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되지만 기각하는 경우, 일종 오류죠. 유의 수준은 알파로 표시한다 그랬었고요. 기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채택하는 경우, 자, 우리 이종 오류라고 했습니다. 베타로 표시합니다. 자, 기각해야 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확률은 1-베타가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대립가설이 사실이지만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이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로서 가설의 검정력이라고 합니다. 가설의 검정력.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가설 검정은 이렇게 가설 검정이란 뭔가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가설의 종류, 규모 가설, 대립 가설 확인했고, 가설 검정의 절차, 그 다음에 1종 오류, 2종 오류, 가설의 검정력. 자,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짧은 강의였었지만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